이것이 리눅스다 개정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장 수업을 진행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죠. 그래서 이번 4장에서는 우리가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 개념들과 명령어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혹시 설치가 잘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설치가 잘 되었어도 사용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 카페 가시면 제가 지금 설치를 완료한 것과 동일한 것을 교재 자료실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카페에 가셔서 왼쪽에 교재 자료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센토스 8이 설치된 가상 머신 얘네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제가 설치한 서버 B, 클라이언트 3개가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exe 파일이 다운되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 파일입니다. 이 3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센토스 8 언더바 서버 먼저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지금 폴더가 기본적으로 C 밑에 센토스 8 밑에 서버라는 폴더로 압축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지우셔도 돼요. 저희 설치한 거 C 밑에 센토스 8에 설치된 거 3개를 그냥 윈 클라이언트는 안 돼요. 얘는 그 배포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3개를 그냥 지운 다음에 지워버리고 지웠다 치고 얘를 압축을 해제하면 그 폴더에 제가 설치한 것과 동일한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물론 여러분께 잘 설치가 됐다면은 그냥 여러분 걸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초기화시킨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작과 종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를 켜면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종료하는 것은 바탕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컴퓨터 끄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읽어보는 것보다 직접 한 번씩 해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얘를 약간 옆으로 두고 자, 얘를 실행해서요. 필요하면 얘를 조금 줄일게요. 그걸 줄여서 이 정도도 뭐 잘 보이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상머신 있지만 저희가 서버를 할게요. 제가 지금 방금 그 보여드린 그 압축 파일을 제가 다 압축을 해제한 상태로 여기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램이 1.5기가 되는거든요, 서버는. 근데 1.5기가가 안 되진 않는데 조금 느려요. 그래서 램이 좀 크다면은 얘를 2기가 정도로 바꾸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2기가로 바꿀게요. 그래서 조금 빨리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에딧 버추얼 머신 눌러서 1.5 있는 거를 2기가는 2048이거든요. 2048이 2기가입니다. 2048 메가죠.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다시 클릭하시면 이제 2기가로 다른 데 누르면 2기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됐고요. 자, 우리 클라이언트도 제가 그 기본으로 1기가로 해놨거든요. 램이 4기가 기준이라서. 클라이언트도 1.5기가 정도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딧해서 1.5기가는 1536입니다. 1536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요. 서버비는 0.5기가, 그러니까 512MB를 했는데 얘는 사실은 이 정도로도 잘 돌아요. 나중에 서버 구축할 때 빼고는 이 정도 그냥 둘게요. 그래서 서버는 2기가, 클라이언트는 1.5기가. 나중에 조금 더 올릴게요. 봐서. 그리고 윈 클라이언트는 전에 1기가 났죠. 1기가, 그리고 서버비는 0.5기가. 이 정도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로 부팅할게요. 가능하면 서버를 사용하고요. 여러 개 사용해야 되면 서버비나 클라이언트도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부팅하죠. 혹시 부팅할 때요, 메시지 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 나면은 맨 왼쪽에 무브잇이 있어요. 무브잇. 가운데가 카피이시고 맨 왼쪽이 무브잇인데 꼭 무브잇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부팅이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아예 잠깐 기다려보죠. 자, 엑스윈드 뜨고요. 우리 서버는 루트 사용자로 우리가 접속을 하기로 그때 얘기를 했었죠. 잠깐 기다리면 제가 지금 이거 녹음이랑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니까 조금 평소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요즘에 비교적 몇 년 안에 산 컴퓨터라면 저처럼 이렇게 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부팅이 돼가고요. 네, 화면이 떴네요. 자, 우리 서버 컴퓨터는, 여기 서버 컴퓨터죠. 서버 컴퓨터는 루트로 접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없습니까를 클릭하시고, ROT죠. ROT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소문자죠. PASSWRD였죠. 그리고 로그인 누르시면은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이게 컴퓨터 켜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종료하는 거 잠깐 살펴보죠. 자, 기본 화면이 처음에 뜨고 나면은 종료하면은 진짜 종료는 그냥 다시 키기 귀찮으니까요. 안 하고 확인만 좀 해볼게요. 종료 방법은 지금 저희가 X 윈도우 쓰니까 X 윈도우 상에서 오른쪽 위에 얘를 클릭하시고 얘가 종료 버튼이거든요. 컴퓨터 끄기죠. 그래서 얘를 하셔도 되고 루트 누르고 여기서 보면은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얘를 누르시고 얘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끄기 하면은 컴퓨터가 꺼집니다. 아니면 그냥 둬도 60초에는 자동으로 꺼져요. 저는 취소할게요. 취소 누르시면 되고, 자, X 윈도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현재 활동에서 일단 터미널 여세요. 터미널을 열고,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거의 다 현재 활동의 터미널 얘를 열고 작업을 할 겁니다. 터미널이 열리면 제가 조금 확대할게요. 앞으로 확대, 이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들을 가지고 그 컴퓨터를 끌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셧다운. 이게 명령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문자 P예요. 그리고 now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얘가 지금 바로 셧다운이 컴퓨터가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랑 동일한 명령어가 이제 홀트 마이너스 P 얘는 붙여서 쓰셔야 돼요. 마이너스 소문자고 그리고 얘는 했다 치고 컨트롤 C 누르고 AH 홀트 마이너스 P 얘는 소문자로 P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init하고 0 쓰시면 돼요. init 0 쓰셔도 컴퓨터가 꺼집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한 얘기하면은 이렇게 홀트나 init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이 시스템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루트 사용자니까 권한이 있죠. 자, 먼저 꼭 기억할 거 하나 해볼까요? 기억할 게 이 터미널을 열어가지고요. 이 프롬프트라거든요. 이게 프롬프트가 지금 샵 모양으로 돼 있죠. 이게 바로 루트 사용자의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샵으로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루트 사용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프롬프트가 달러 표시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예요. 그 두 개는 꼭 기억을 먼저 해 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재부팅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오른쪽 위에 예전에 여기 사용자 이름이 써 있었는데 지금 사용자 이름 없어도 약간 오른쪽 위에 걸 누르고 얘를 끄기 누르고 뭐 다시 시작하면은 재부팅이 되겠죠. 취소 누를게요. 그리고 명령어로는 이제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셧다운 -R 하고요. now 하면 지금 바로 셧다운이 됩니다. 리부트 명령을 하면은 지금 재부팅이 되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init 6 누르면은 띄고 6이에요. 6 누르면은 역시 재부팅 명령어들 세 가지 있고요. 로그아웃은 컴퓨터를 빠져나가는 건데 로그아웃 개념은 셧다운과 다르죠. 셧다운은 이 가상머신 컴퓨터 자체를 아예 꺼버리는 거고 로그아웃은 현재 사용자만 빠져나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의할 게 앞으로 리눅스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후반부에 배우겠지만 이 리눅스는 외부에서 쭉 접속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서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서버와 네트워크 서버를 만드는 이유가 얘는 개인용 PC가 아니라 웹에서 네트워크상을 통해서 이쪽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웹서버겠죠. 가정에서 이게 네이버의 웹서버다. 그럼 네이버 담당자, 관리자가 자기 퇴근한다고 컴퓨터를 꺼버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네이버에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로그 오는 상태에서 퇴근을 해버리면 누군가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자기만 빠져나가는 게 로그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루트에 로그아웃 누르셔도 되고 명령어에 로그아웃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EXIT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치는 EXIT는 현재 이 창을 닫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콘솔 모드, 그러니까 서버 B에서 EXIT 하면은 로그아웃이 되지만 지금 여기 터미널에서 EXIT 하면은
터미널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할 때 하실 때는 아웃 터미널에서 로그아웃이라고 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쉘에서는 여기 로그아웃이 안 먹거든요. 그 일반 서버 비해서는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로그아웃 할 때 어차피 엑스윈도가 있으니까 사용자 이름에 로그아웃 이렇게 하시고 로그아웃 하시면 이 컴퓨터는 그냥 켜진 상태에서 사용자만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 콘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콘솔이라는 용어 나오는데요. 콘솔이라는 용어는 쉽게 가상의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서버를 설치했잖아요. 여기 모니터가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이 가상의 모니터가 한 5대 또는 6대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컴퓨터 본체에 모니터가 한 5개, 6개가 달려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센토스에서는 5개 또는 6개를 제공하는데 제가 왜 정확히 안 적었냐면은 센토스 버전 또는 가상머신 또는 진짜 컴퓨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트롤 알트하고 F2부터 F6까지 또는 F1이 먹는 그 OS 버전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VMware 제가 15 버전에서는 컨트롤 알트 F3부터 F6까지 먹고 컨트롤 알트 F2가 X 윈도우 모드, 지금 요 모드죠. 요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 실습을 통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실습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가운데 두고 할까요? 약간 내려놓고 이제 자, 현재 우리가 루트로 로그인 할까요? 그냥 자, 루트 패스워드로 접속하죠. 현재 여기 있는 모니터가 바로 그 엑스윈도우 본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모니터로 제가 모니터를 바꿔볼게요. 걔가 바로 가상 콘솔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터미널을 하나 띄워놓을게요. 그냥 안 띄워놓어도 되는데 한번 확인 차원에서 띄워놓고 얘가 지금 엑스윈도우 모드입니다. 자, 제가 컨트롤 알트 키보드에요. 왼쪽에 컨트롤 알트 누르고 F3 키를 꾹 누를게요. 그럼 어때요? 아까 그 모니터가 없어지고 지금 이 모니터 나왔죠? 얘를 바로 두 번째 모니터라고 부를게요. 컨트롤 알트 F3 누른 거. 그래서 2번 모니터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제가 루트와 패스워드로 또 로그인할까요? ROT PSSWRD 로그인하면은 여기 샵 프롬프트가 나오죠? 터미널 글자가 좀 작게 보이니까요. 제가 명령 하나 칠게요. set 폰트 명령으로 sun12xe 하면은 폰트가 좀 커졌죠? 이 폰트로 그냥 볼게요. 여러분은 굳이 이 폰트로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 TTY2라고 써있죠? 그래서 두 번째 모니터다, 가상 콘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띄워볼게요. 지금 내가 두 번째고요. 자, 컨트롤 알트 누르고 역시 F4키를 누를게요. F4를 누르면 꾹 누르면 또 나왔죠? 여기서 이번에는 센토스로 접속할게요. CNTOS 또 CNTOS 센토스로 접속을 했습니다. 폰트도 바꿔볼게요. 세폰트 sun12xe.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번엔 세 번째 모니터로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오려면 컨트롤 알트 누르고 F2 키를 F2죠. F2를 꾹 누르시면 다시 죄송합니다. F2가 원래 본 모니터가 F3이었죠. 컨트롤 알트 F3. 그럼 아까 그 루트로 접속한 거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서 그러면 제 컴퓨터 끄는 걸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 끄는 거 기억나시죠? 셧다운이었나요? 셧다운 마이너스 H 하고요. 플러스 5 할까요? 플러스 5. 그러면은 5분 후에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H하고 플러스 5 하고 엔터 치시면 이 나오죠? 5분 후에 꺼진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컨트롤 알트하고 다시 F4키 눌러볼게요. F4키 눌러서 그러면 여기 그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센토스잖아요. 센토스가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얘가 꺼진다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작업을 마무리 져야겠죠? 근데 이거 작업을 마무리 졌다. 그러면은 컨트롤 알트 다시 F3키 눌러서 여기서 셧다운이 진행하는 걸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용자는 루트 사용자죠. 사용자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루트 사용자고 컨트롤 알트 F4 누른 얘는 센토스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센토스 사용자가 얘가 자기가 작업하던 것을 저장하고 빠지면 되는데
컨트롤 알트 F3 눌러서 루트 사용자가 다시 많이 바뀌어서 셧다운 안 해야지. 그러면은 셧다운 마이너스 C를 누르면 됩니다. 셧다운 마이너스 C 하면은 방금 그 셧다운 예약된 게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알트하고 F4 누르면 이 나오죠. 셧다운이 취소됐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시 센토스 사용자는 자기가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트 사용자 다시 가볼게요. 컨트롤 알트 F3 눌러서요. 루트 사용자가 지금 이 서버를 측에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용자 접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 지금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서버를 끄지는 못하겠고 사람들한테 좀 빠져나가려고 말을 해도 사실 잘 안 빠져나가죠. 그래도 방법이요. 셧다운 마이너스 K가 있어요. K하고 플러스 뭐 5 같은 거 하면요 10회 되고요. 10분 후에 꺼진다가 메시지가 나가요. 사실 근데 이 K는 진짜 꺼지진 않고요. 꺼진다는 메시지만 날아가거든요. 가볼까요? 컨트롤 알트 F4를 누르면 아까랑 진짜 끄는 거랑 똑같은 꺼진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센토스 사용자죠. 이 사용자는 빨리 자기가 하던 작업을 마무리 짓고 로그아웃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컴퓨터의 자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많이 좀 생기게 되겠죠. 이 방식은 지금 루트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들이 좀 로그아웃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셧다운 마이너스 K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센토스 사용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알아서 로그아웃을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아웃은 로그아웃 하면은 다시 이렇게 로그아웃 되고요. 컨트롤 알트 다시 F3 눌러서 두 번째 창에서도 얘는 셧다운 마이너스 C 안 해도 관계없죠. 로그아웃 하면은 로그아웃이 됩니다. 컨트롤 알트 F2, F2 키를 누르시면 원래 있는 X 윈도우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상 콘솔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런 레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런 레벨은요, 우리 아까 컴퓨터 끌 때 이닛하고 0 눌렀죠.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이 런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닛 뒤에 아까 6은 뭐였죠? 재부팅 하는 거였고, 이닛하고 뒤에 숫자를 붙이면은 이게 런 레벨이다. 그러면 런 레벨은 이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런 레벨이 0면 컴퓨터를 끈다는 의미거든요. 파워오프고 1이면은 응급복구 모드로 들어간다. 또는 단일 사용자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 3, 4가 멀티 유저 모드예요. 가장 일반적인 모드인데 이 멀티 유저 모드가 바로 서버 B 모드고요. 여기다가 X 윈도우까지 띄운 게 5번 모드예요. 그래서 원래 2, 3, 4인데 2번, 4번은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쓰고 0번 쓰고 1번 쓰고 3번이 멀티 유저 모드고 이 3번과 동일한 게 5번이에요. 어떤 차이냐면 3번은 서버 B처럼 X 윈도우 없이 멀티 유저가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5번은 X 윈도우를 거기다 띄워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개는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 세팅된 런 레벨을 보려면은 여기 디렉토리에 있는 런 레벨 물음점 타겟 파일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접 한번 잠깐 확인해 보죠. 아까 서버에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 옆으로 좀 두고요. 두 개에서 터미널에서 바로 확인해 보죠. 자, LS로 갈게요. ls/lib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밑에 런 레벨을 여러 개 있거든요. 런 레벨 물음점 타겟 하면요. 런 레벨 뒤에 있는 거는 숫자는 아무거나 좋다. 이런 의미예요. 엔터 치시면 여기 나오죠. 내용들 확인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0번부터 6번까지. 지금 0에서 6번까지 있죠. 그럼 얘네가 지금요. 그 링크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기 아이콘 개념이에요. 요 색깔이 보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L로 ls 마이너스 L로 보면 자세히 보이는군요. 마이너스 L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옆으로 좀 해볼게요. 좀 커서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게 좀 넘어가네요. 그래서 글자를 좀 줄일게요. 얘를 보기에서 축소 됐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한 줄로 이렇게 보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런 레벨 0은 파워오프 점 타겟 파워오프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 0은 파워오프고 1은 뭐 리스큐 모드고 이렇게 쭉 내용들이 되어 있죠. 우리 2, 3, 4는 사실은 2번, 4번은 안 쓰는데 그냥 다 멀티 유저 타겟으로 현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그래픽, 6번은 리부트 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요 시스템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런 레벨을 한번 확인하고 변경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보면 뭐 런 레벨 3으로 변경하는 건데 한번 직접 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하죠. 서버 여기서 하고 얘는 잠깐 내리죠. 지저분해 보이니까 내려서 얘도 다시 좀 크게 할게요.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확대해서 여기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터미널 다시 할까요? 그냥 터미널을 닫고요. 닫고 현재 활동에 터미널 보기에서 확대해서 요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cd 명령으로요. cd로 아까 그 폴더가 어디죠?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이었네요. 시스템 이 폴더 가시면요 디폴트 타깃이 있어요. ls 보면 너무 많죠? 그냥 볼게요. ls 보면 디폴트 타깃 있거든요. 요게 바로 얘가 바로 설정된 게 바로 기본적인 런 레벨이에요. 그래서 ls-l로 볼게요. ls-l 디폴트 타깃 보시면 이 디폴트 타깃이 누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피컬 타깃이죠. 아까 그래피컬 타깃이 뭐였죠? 이거 볼까요? 잠깐 띄워보죠. 파워포인트 앞에 있거죠. 그래피컬 타깃이 5번이었고요. 얘가 그래픽 모드로 접속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서버 컴퓨터를 키면 이 X 윈도우가 뜨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지금 디폴트 타깃이 현재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거든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피컬 타깃. 그러니까 5번으로 부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필요하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부팅할 때 이 X 윈도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 텍스트 모드의 멀티 유저, 그러니까 3번으로 뜨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어하고요. 다시 이것만 보고요. 자,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피컬 타깃이 아니라 우리가 그 3번 모드가 3번 모드가 멀티 유저 타깃이었거든요. 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ln-sf로 하시면 돼요. ln-sf하고 방금 한 lib. 그냥 디폴트죠. 이게 맞습니다. 디폴트 타깃을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밑에 거꾸로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우고 다시 자 lib 밑에 systemd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 밑에 멀티 유저 타깃이었거든요. 얘를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띄고 여기다 디폴트 타깃 이렇게 하면은 다시 ls-l로 하고 디폴트 타깃을 확인하면 바뀌었죠. 원래 아까는 뭐였어요? 그래피컬 타깃이었는데 지금은 멀티 유저 타깃이에요. 그럼 이 컴퓨터를 껐다 키면요 얘가 이걸 읽어요. 자동으로 읽어서 디폴트 타깃이 뭘 가리키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모드로 부팅할 거냐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리부트 한번 해볼까요? 리부트 하고 재부팅되면 이제는 아까 X 윈도우가 안 뜨고 그냥 일반 터미널 모드가 뜨게끔 되겠죠. 시간 기다리시면 여기서 엔터 칠까요? 바로 지금 부팅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3번 모드였었죠. 3번 모드니까 멀티 이걸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 X 윈도우가 안 뜨는 여기서 이걸로 지금 바꿔놨으니까 X 윈도우 없이 부팅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근데 아까 세팅이 조금 뭔가 제가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X 뜨면 잠깐 기다려 볼게요. 됐네요. 맞죠? 그래서 그 X 윈도우가 아닌 일반 텍스트 모드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근데 사실은 X 윈도우가 뜨든 안 뜨든 똑같아요. 개념은 어차피 명령어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X 윈도우 없이도 쓰고 사실은 서버보다는 서버 B 형태가 그 실무에서 서버 운영할 때는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X 윈도우를 안 쓰냐 그렇진 않아요. X 윈도우도 많이 쓰지만 X 윈도우를 안 쓰는 형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상태를 나중에는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X 윈도우를 보고 싶으면 Start X, Start X를 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얘가 X 윈도우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피컬 모드 해봤자 이 멀티 유저로 들어가고 Start X를 실행하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뭐 얘가 뭐 한글 뭐 이름을 뭐 유지할 거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할 텐데 잠깐 확인해 보죠.
자, 이거는 그냥 keep old name 클릭할게요. 이렇게 하면 현재 이제 영문판이긴 한데 필요하면 다시 한글판으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인되셨죠? 멀티 유저 모드에서 스타트 X만 하면은 그래피컬 모드로 바뀐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다시 터미널 열고요. 아까 뭐였었죠? ln-1을 거꾸로 하면 되죠. 이제 멀티 유저가 아니라 아까 뭐죠? 그래피컬 점 타겟이었죠. 그래피컬 점 타겟을 다시 디폴트 점 타겟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됐고 리부팅 하면은 당연히 재부팅 모드로 다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 레벨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완성과 히스토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기능이니까요. 되게 쉬우니까 잘 살펴볼게요. 자동 완성은 우리가 키보드의 탭키를 활용해 가지고 파일명 또는 폴더명을 자동으로 완성하는 것을 자동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길죠. 요 폴더로 요 디렉터리로 이동하고 싶으면은 요걸 다 써줘야 돼요. 원칙은 cd하고 슬래시 etc 뭐 sysconfig 다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리눅스에서는 편하게 cd하고 et하고 탭키만 치면 돼요. 그리고 시스코 탭키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 완성이 된다. 이게 자동 완성이고 도스키는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 있죠? 그걸 누르면은 앞에서 했던 명령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안 치고도 앞에 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도스키입니다. 자, 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기능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책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될 기능이니까 꼭 잘 확인해 놓도록 하죠. 자, 아까 했던 것을 이어서 하죠. 여기서 클리어 시키고요. 클리어 명령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화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뭐 나온 김에 그냥 외워두죠. 자, 먼저 도스키 먼저 해볼까요? 도스키는 제가 화살표 위 누르면은 앞에 했던 명령들이 이게 쭉 나오는 게 도스키예요. 위아래로 하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필요하면 다시 이거를 써볼 수 있다. 이게 도스키입니다. 되셨죠? 되게 쉽죠, 도스키는. 했고 히스토리라는 명령어 있어요. 히스토리 하면은 앞에 했던 명령어들이 쭉 손차번을 해서 쭉 나와요.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은 내가 했던 명령어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이 명령어들을 뭐 다 버퍼라 그러거든요. 이 버퍼했던 게 이제 필요 없다. 그럼 다 지우는 거는 히스토리 -c 클리어 약자거든요. 그러면은 히스토리가 다시 지워집니다. 다시 히스토리를 다시 누르면 안 나와요. 이제 버퍼 화살표 제가 위아래 누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다 날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 없죠? 히스토리를 한 명령어만 남는 게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자, 아무튼 히스토리 명령어보다는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앞에 했던 명령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요 자동 완성 기능 해볼게요. 아까 탭키 하는 거 클리어해서 화면을 깨끗하게 하고 cd 명령 있어요. cd 명령하면은 자기의 기본 홈 디렉터리로 가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ls 하면은 파일 목록이 확인돼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있는 요 파란색이요 폴더들이고요. 이게 요 청록색으로 보이는 게 얘가 그거거든요. 바로가기 아이콘 개념이고 그리고 anaconda-ks.cfg하고 일반 색깔은 그냥 일반 파일이에요. 하얀색은. 자, 여기서 제가 이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어요. anaconda-ks.cfg인데 이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캐시라는 명령을 해서요. 이 파일명을 다 적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AN만 치고요. 탭키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동으로 쭉 완성되죠? 이게 바로 자동 완성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엔터 치면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령을 치고 파일명의 일부만 넣은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은 자동 완성되는 게 이게 자동 완성입니다. 되게 편하죠? 자동 완성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데 사실은 빠른 작업보다는요 정확한 작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앞에 아까 슬라이드 했던 요 파일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 실수 많이 할 거 미리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 처음 리눅스 쓰시면은 많은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요 앞에 거 볼게요. 지금 요 폴더로 이동해서요. 이 폴더에 있는 네트워크 파일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배워요. 지금은 그냥 그 자동 완성을 위한 연습일 뿐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이동해서 거기는 ifcfg.ens160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자동 완성을 안 쓰고 해볼게요. 좀 뭐 잘 치니까
자, 제가 이동해 볼게요. 저 폴더로 cd 슬래시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다시 스크립트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캐시 아까 파일 보는 거 있죠? 캣하고 ifcfg-ens 160 이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엔터를 땅 치면 그런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이게 지금 리눅스를 처음 쓰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은 폴더 이동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음 명령어가 제대로 먹을 리가 없죠. 이게 왜 안 됐죠?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S자를 빼먹었어요. 깜빡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폴더 이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cd하고 슬래시 et하고요. 탭키 누르세요. 그럼 etc 완성됐죠? 그리고 제가 sysco하고 탭키 누를게요. 그럼 sysconfig 됐죠? net하고 탭키 누를게요. 네트워크 스크립트에서 자동 완성됐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에러 없이 오류 없이 자동으로 완성 폴더가 이동이 되었죠. 됐나요? 그리고 ls 보시면은 여기 파일이 있죠? cat하고 역시 얘도 if만 하고 탭키 그러면 자동 완성됐죠? 엔터 하면 이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탭키를 잘 활용해라. 이게 자동 완성이고 하나도 아마 혼란스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클리어하고 자동 완성이 왜 잘 안되지? 이런 경우가 뭐냐면요. 다시 cd 하면은 제 폴더로 와요. 그래서 pwd 하면은 현재 루트 사용자의 홈 폴더로 이동하는데 그게 슬래시 rot예요. 이것도 나중에 더 살펴볼게요. 자, pwd에서 자기 홈 디렉터리로 이동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cd 슬래시 etc et하고 탭 제일 좋죠. 그리고 제가 sysconfig인데 sy만 하고 탭키 쳐볼게요. 그럼 sys 되죠? 근데 안 되거든요? 자동 완성 안 되죠? 제가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sys 들어가는 게 sysconfig만 있는 게 아니라 sysgtl.d랑 system.d 여러 개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sys까지만 누르고 탭키 치면은 안 나와요.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탭키를 누르면은 얘가 그 후보들을 쭉 알려줘요. sys 들어간 게 여러 개인데 이 중에 뭐야? 이렇게 얘가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sys C까지만 될까요? 안 되겠죠. sys ctl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 sys co5까지 볼까요? 그리고 탭키 누르면 어때요? 하나니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트워크 스크립트도요. N만 누르고 제가 탭 쳐볼게요. 얘는 왜 되죠? N 들어가는 게 이 폴더 아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크립트가 한꺼번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면 그 글자가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완성과 도스키까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자동 완성 특히 탭키를 눌러서 작업하는 것은 꼭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